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명언은 후회.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멋진 것이다. 나쁜 일이라면 그것은 경험이 된다. 빅토리아 홀트.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주제는 35년 만에 자재값 동시 폭등 처음 건설 현장 셧다운 되나 서울경제 김묵록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자재 대란을 지금 실감을 갖다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은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이런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공기도 고양시 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골조공사 원자재인 철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 공사 그 관련해가지고 건설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건설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원자재를 갖다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 사이에 갈등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급등하는 건설 자재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철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톤당 70만 원이었던 게 거의 99만 원, 거의 한 30% 정도가 올랐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 알루미늄도 지금 2021년 작년 1분기에 비해서 거의 1.5배, 2배까지는 아니어도 1.5배 정도 올랐고요. 내외장 목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50%까지 좀 오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냥 건설 자재가 오르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건설 자재는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분양하는 분양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 원가가 앞으로 점점 더 상승하면 상승하지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업계 대응은 철근하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는 20% 계약 금액 인상을 갖다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불홍시에는 단체 행동을 지금 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미콘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부터 25% 이상 가격 인상을 요구를 공문을 지금 건설업체에 발송을 한 것 같고요. 철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철강업계 가격 인상의 규탄 성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자재값이 상승한 게 3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년 전, 2년 전에 그렇게 이제 작년만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 단지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서 또 미분양도 좀 나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싸게 분양을 갖다가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지금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가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전쟁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촉즉발이다 보니까 이런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알루미늄이 무슨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나라고 했더니 거푸집의 일종인 이런 것도 알루미늄 폼값도 뛰고 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건설 업계가 이렇게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후폭풍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지금 이제 대규모 이제 공공 분양이라든지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전 청약의 지금 이런 분양 가격이 정말 본 청약 때 갔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대로 갈지 조금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신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진행 중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단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예정된 신규 계약이라든지 나아가서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산정 기준에도 반영이 돼서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분양가 억제를 위해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자들이 이런 부분에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서 공급도 축소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뭐 2022년
네, 이렇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어서 철광석이라든지 철강이 또 차라든지 조선, 원자재발 가격 인상으로 도미노가 현실화되어 있다. 또 이건 또 무슨 기사냐면 관련해가지고 또 철강업계가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차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요.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 작년에 계약했던 가격이 아니라 또 올해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 제품이 원료로 지금 사용하는 제조업계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철 스크랩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톤당 10,000원 올리게 되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동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있는 또 제조업 부분이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철강석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 매장량이 없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다 수입을 갖다 하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이런 파동 효과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좀 제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광석이라든지 철강, 차 조선으로 해서 원자재발 가격이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소주 값도 지금 인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참 안 오르는 게 없다. 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좀 우울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거운 이야기만 드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상우 애널리스트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리가 오르면 일어나는 일들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된다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나요? 다들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이 하락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 부담도 대출이 많아야 생기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상우라고 해서 일단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이상우님의 저는 서현고 안가 2021년도 서현고 안가에 대해 상당히 2020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고양시에 대해서 정말 쪽집게처럼 많이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께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예측 전망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는 말씀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싼 집에는 대출이 없다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싼 집에는 정말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이 거의 없고 싼 집일수록 대출이 많은데 15억 이상부터는 아예 대출이 아예 안 되고요. 9억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화가 이제 수도권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하는데 지방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5억 안 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영향이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그럼 금리가 오르는데 부동산은 안 올라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지금 현재는 지금 안 오른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 하반기부터는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10,000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00원의 가치는 충분히 다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좀 깨이신 분들은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세가 오른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월세 가격은 지금 많이 인상됐습니다. 1억에 보통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1억에 지금 월세가 3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월세가 오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세도 아니고요. 매매도 아니고 월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으로 임대료가 쭉쭉 올라간다. 금리 인상은 상가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산 사람들은 어떠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9억까지는 LTV 40%, 15억 넘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되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특히 정작 비싼 뭐 20억, 30억 집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거의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싼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빠숑님과 더불어가지고 이상우 애널리스트 관련해서 영상을 제가 많이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부동산 인사이트라든지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5월 달까지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오는 5월 달까지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올 하반기 7월부터는 전세라든지 매매라든지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언에 대해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린 건 아니지만 이 부동산 명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 욕세권은 진리다. 20년차 토박이들이 욕하면 무조건 살아. 네, 이 부분은 정말 사실입니다. 욕을 갖다 많이 얻어먹는 단지는 정말 많이 오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민하는 동안 남들이 좋은 거 다 사간다. 저는 고민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시간보다 행동하는 시간을 저는 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행동으로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늦게 파는 놈이 항상 더 번다. 최근에 지금 삼동 같은 경우에도 급매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매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삼성에 30평대 7억도 있고 8억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정말 실제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늦게 파는 놈이 항상 더 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조급할수록 부동산 시장에서는 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내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좀 늦게 파는 게 항상 더 많이 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 안 하는 게 더 유용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약간은 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구매 후 분석. 또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로 역세권, 두 번째로 학세권, 세 번째로 욕세권 중에 찍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저는 역세권을 강추드리고요. 학세권과 욕세권은 학세권이 물론 지금 현재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학세권도 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초등학교를 품는 학교면 더 좋겠지만 1, 2, 3번 중에서 저는 역세권 다음으로 일자리가 많은 곳을 두 번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세권과 욕세권을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하락기가 와도 역세권 신축은 다 버텨요. 제일 보수적 투자. 삼성벨트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제가 조만간에 또 방송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창릉에도 주상복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빠르면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쯤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락기가 와도 역세권 신축은 무조건 버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역세권은 불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도권 역세권 신축은 보험 같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역세권은 되도록이면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출도 능력이다. 그리고 미리 올라봐야 세금만 더 내니 안 팔고 쭉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 감사스마일도 물론 돈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감사스마일도 돈이 없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돈이 뭐 최우선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소득이 인컴이 있으면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저축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사는 동안에도 나 대신 일을 해주는 부동산을 가져라. 돈이 일하게 해라라는 말입니다. 감사스마일도 돈이 없을 때 부동산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장만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대출도 엄청나게 많이 꼈고요. 첫 집 장만을 했을 때 정말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했고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첫 집 장만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2009년도.
그때 이제 제 집을 첫 장만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 집 장만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내 집 장만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뭐 예측을, 저도 좀 약간 좀 암울한데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연찮게, 제 방송을 우연찮게 예를 들어서 창릉 때문에 와서 듣거나 아니면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때문에 들었던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이야기, 이야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와닿진 않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인생을 갖다 좀 남들보다 좀 풍요롭게 또 노후에 좀 일 안 하고 또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하고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갖다가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생각을 하고 내 집 장만을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0대 내 집 장만을 뭐 늦은 게 아니냐, 50대 늦은 게 아니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최근에 정말 많이 공부를 합니다. 지금 저는 1분 1초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갖다가 만나러 오시는 분들 그 시간도 제가 물론 할애해 드리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너무너무 많이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또 밤 9시에 또 줌 강의로 해가지고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신선해가지고 너무너무 또 충격을 받았고요. 또 아침마다 제가 방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지런하다. 뭐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부지런한 거는 물론 뭐 성실성은 제가 타고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지금 아침마다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와 구독자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제 자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즐겁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좀 방송 내용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도 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제 나름대로 원칙 매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요. 또 즐겁고 재미나게 좀 하려고 제 스스로는 노력을 하지만 듣는 분들께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40대 후반이고 이제 50을 향해서 가는데 인생의 선배면 선배고 또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됐고 뭐 예를 들어 2배가 올랐고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책도 보고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를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꾸준하게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 또 엉뚱하게 빠졌는데요. 이 부동산 명언 다시 한번 꼭 상기하시고요. 항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반짝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행운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행운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꾸준하게 저희 애청자분들 몇 분 계세요. 정말 꾸준하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몇 분께 제가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안 좋고 아프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런 열린 마음으로 또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은 또 계속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정말 빠른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지금 올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구의 반대편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또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지금 분단되어 있다는 것들 또 현실을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일단은 또 제가 또 내일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또 내일 또 지나고 나면 또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